이제 두 번째 한번 칸 한번 볼래요? 두 번째는 이제 기능이라는 말을 써놨죠. 기능은 요거예요. 기능은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한번 적어놔봐요. 이게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역할. 자, 역할이라고 하나 써놓고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이제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사실의 등기거든. 그러면 사실의 등기. 여기 이제 갖고 올거의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권리의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표제부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사실의 등기에서 이제 표제부 등기, 즉 부동산 표시의 등기, 권리의 등기는 갖고 올거의 등기죠.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 한번 볼래요? 자, 표제부 등기, 그게 이제 별표 5개, 표제부의 불인정렬한 거. 그래서 이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접수란에 접수일자.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접수일자하고 접수번호하고 좀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외우면 그냥 나중에 또 까먹어요. 접수일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면 표제부 접수란에는 뭐가 없다? 접수번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번호 X. 자, 니은의 가등기 허용이 안 되죠. 자, 추정력은 좀 이해해봐요. 추월은 추측이에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추정력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표제부는 뭐예요? 신상이잖아. 자,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상이죠. 그런데 등기 목적은 이건 신상이 아니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목적은 어디에만 나타난다? 갖고하고 얼굴만 나타나는 거야. 갖고 얼굴. 자, 그럼 등기 목적이 기록되지 않고요. 부기 등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가능해? 주등기. 근데 과거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부기 등기가 있었어요. 그거마저 주등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표제부는 자, 부기 등기가 없어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로 이뤄요.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우리 형님들이 요거 나오면 이상해져요. 봐봐요. 지문에 갑자기 멍 때려져요. 봐봐요. 이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갑자기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뭐가 있어요? 애가 있을지 몰라. 그래서 언제나 맞습니다.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기등기 허용 X. 그 다음에 그 밑에 무효등기 허용은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의미 정도는 한번 꼭 적어놔야 돼요. 지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별표가 5개 됐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가 이제 표제부죠. 표제부의 뭘까요? 내용이에요. 여기는 각부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첫 번째 무슨 등기죠? 기입등기. 그러면 딱 두 군데가 툭툭 나와야 돼. 새로운, 새로이. 그렇죠. 새로운, 새로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새롭다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도했고. 그러면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해해요.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했죠. 새롭게 해야죠. 그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보전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봐봐요. 여기 얼굴을 최초로 상설하는 게 뭐예요? 설정이네. 그래서 설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집이 있다.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A한테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해 새롭게 이전 등기해주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기입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새롭다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세 단어. 보전, 설정, 이전. 그러면 봐봐요. 벌써 이제 암기가 된 사람은 이제 활용해 먹을 수 있죠. 여기 봐봐요. 무슨 점? 권리점. 등기 필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한 정보죠. 새로운 보전, 설정, 이전. 뭘 작성해 준다?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 자, 그럼 만약에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모의고사도 자주 출제되는 거죠. 잠정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거. 1. 소유권 보전. 2. 전세권 설정. 2번은 지상권 설정. 4번 저당권 설정 등기. 5번 전세권 변경 등기. 정답은 전세권 변경 등기. 보전, 설정, 이전. 그래서 그거는 별표 3개를 따로 해놨을 거예요. 뭘로 연결되기 때문에 등기 필정보로. 자, 그러면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은 가끔가다 이런 게 이제 봐봐요.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이제 이렇게 질문한다고.
선생님, 저는 기입등기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건을 외우라는 거야.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거. 무슨 등기? 기입등기. 왜 제가 갑성이에요? 아버지가 갑성이라고 적어줬으니까. 근데 제 이름 유래 말씀드렸죠? 외삼촌이 박자, 성자, 갑이에요. 박자, 성자, 갑이에요. 외삼촌이 이제 출생신고하러 갔더니 본인 이름 거꾸로 하자. 그래서 탄생한 게 갑성입니다. 거꾸로 한 게. 이게 여기에서 탄생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입등기 이해할 게 아니라 기입등기는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면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거. 그걸 무슨 등기하라? 기입등기하라. 그러면 기입등, 그 다음 단계는 이게예요. 이제 각부를 최초로 개선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이거는 설정 등기가 되죠. 그럼 보전 설정이잖아. 대표적인 무슨 등기? 기입 등기. 새롭다, 새롭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출 때. 자, 변경 등기는 후발적 일부입니다. 후발적 일부. 변경 등기는 원시적 일부야. 공통점은 일부. 차이점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러면 경정 등기는 하나 더 추가해야 돼. 동일성. 여기까지 추가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해야. 여기까지 안겨놓고요.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이제 얼마나 이제 머리가 비탄력적인지 봅시다.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변경 등기는 몇 종류? 크게 몇 종류? 두 종류. 뭐가 있는데? 이거 봐봐요.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갑부, 월부, 변경 등기. 뭐 또 등기부 다 날아가 버렸어, 머릿속에서. 자, 한 번 더 넣으면, 경정 등기는 그러면 크게 몇 종류? 두 종류. 표제부 경정 등기와 갑부, 월부, 경정 등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제가 설명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등기부하고 등기의 분류. 요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민법적 내용을 가미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가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정 등기는 그럼 무슨 성? 동일성.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26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자, 굵직굵직한 것만 적어봤어요. 뭐예요? 갑으로 등기를 신청했어요. 뭘로 등기됐대요? 얼로. 무슨 등기? 경정 등기. 그러면 경정 등기는 봐봐요. 일부에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가까우라고는 동일해야 안 동일해? 그렇죠? 가까우는 동일하지 않잖아. 그러면 경정 등기의 문제가 아니네. 그럼 갑으로 신청했는데 얼로 등기되면 얼을 말소하고 갑으로 새롭게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야. 경정 등기는 무슨 성? 동일성을 주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이해해봐요. 그러면서 이게 26회 때 2.5점짜리고요.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세 오기. 오기는 원시적, 후발적. 오기, 원시적이잖아. 애시당초 잘못 적은 거잖아. 그럼 주세 오기는 무슨 등기? 경정 등기야. 주소의 변경, 후발적, 변경 등기네. 제가 그래서 옆에 시험장 가서 그거 이야기를 못해요.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원시적, 후발적은 본인이 따져야 되는 거야. 본인이 따져요. 그럼 이거 한번 따져볼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활용해 봐봐요. 그 다음 단계 이해라고 그랬어요. 암기가 됐으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요. 무슨 행위가 있어요? 자, 등기된 물건 행위가 있어요. 여기에 등기된 양이 있어요. 어디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럼 장사자는 여기까지 했죠. 물건 행위 한도 냈으니까 여기까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등기가 많이 됐어? 적게 됐어? 그러니까 일부가 많이 됐어요? 적게 됐어요? 일부가 많이 됐죠. 그럼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죠. 애시당초 처음부터 일부가 많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등기로 처리한다? 경정 등기로. 그러니까 그게 윤곽이 머릿속에 안 박혀서 그렇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걸 완전 박아놔야 돼요. 박아놔야 됩니다. 일부에. 그러니까 이때는 그럼 무슨 등기로 처리된다? 경정 등기로 처리되는 거야. 일부에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그렇죠. 무슨 성? 동일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면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무슨치? 불일치. 전부 불일치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는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 멸실 등기는 사실. 공통점은 전부. 그러면 차이점은 권리적 측면이냐, 사실적 측면이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것이 있다. 전부 불탔다. 멸실 등기. 왜?
권리적 측면이니까, 사실적 측면이니까. 그렇죠. 사실적 측면이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 봐봐요. A가 집이 있는데 일부가 불탔다. 일부가 불탔어요.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그러면 일부 후발적.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멸실 등기가 되려면 전부 멸실이 돼야 돼요. 일부 멸실은 무슨 등기?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실 등기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전부 해야죠. 전부 해야 돼. 자,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사실은 이해관계. 그러면 봐봐요. 다음 중 다양한 것 중에서 이해관계 내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를 골라라. 무슨 등기? 멸실 등기라는 거예요. 멸실 등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 작년에 또 출제된 거. 자, 생각을 해봐요. 참 재밌습니다. 자, 누구 건물이에요? 각 건물. 누구 건물이에요? 원래 건물이네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져. 건물이 멸실, 전부 멸실했어요. 무슨 등기하죠? 멸실 등기하죠. 얘 열받았어, 안 받았어? 열받았죠. 자기 집 탔는데 뭐예요? 멸실 등기 하겠냐고. 그러면 이 사람은 토지 사용을 할지, 그런 제한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건물 소유자한테 뭐예요?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야? 내가 대신해 주겠다. 작년 출제된 거네. 대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몇 개월일까요? 네, 그렇죠.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이거든. 표제부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거든.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갑이 그러면 어른한테 1개월을 통지해줘서 뭐예요? 이때는 갑 토지 소유자 건물에 대해서 대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몇 개월에서? 1개월. 바로 그거예요. 바로 1개월. 이게 지금 윤곽이 안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제가 잡으라. 그 다음 단계 이해라는 겁니다. 이해 단계. 그러면 봐봐요. 그럼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야.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단독으로도 가능하고. 등기한이 알아서 건쳐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이해관계에 개입될 여지가 아니니까. 등기관 특징은 직관.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표제부는 이해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제3자가 대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게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해. 지금 하는 거는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하는 거는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야.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말소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권리는 뭐다?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권리를 상실하는 자와 권리를 얻는 자가 있잖아. 그래서 말소등기는 원칙상 무슨 등기? 공동신청이 되는 거야.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잖아요. 승낙서가 이주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승낙자에 뭐가 필요해? 인감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부가 사실 따지고 보면 할 게 없어요. 가만히만 생각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건 뭐예요?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그러면 등기관이 승낙서 없네? 그러면 등기를 거부해야 하네? 거부하죠. 그게 무슨 사유? 가사유. 근거는 29조 9호. 9호가 뭔데? 서류가 거든. 그렇게 연결이 된다. 서류와 관련. 그거가 뭐예요? 서류를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뭘로 가차한다? 9호로 가거든. 9호가 무슨 정보인데? 첨부 정보. 그래서 재작년에 출제된 지문 봐봐요. 말소회복 등기 시 이해관계는 있으면 이해관계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맞죠? 예, 말소 등기는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이기 때문에. 멸실 등기는 사실적 증명. 그러면 이번에 뭐 딴하고 뭐 이거 사요? 다음 중 인감증명이 불필요한 등기를 골라라.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소라는 것은 권리를 왜 못 박아주느냐, 멸실 등기를 왜 사실을 박아주느냐, 그 의미를 박아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단독이냐, 그 다음에 공동신청이냐, 이런 측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는 그러면 권리해요, 사실이? 권리죠. 권리. 그러면 요건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그게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거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형님들은 봐봐요. 이제 외웠어. 어떠한 측면에 외웠어요? 자, 봐봐요. 말소회복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범위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언제나 뭐 해야 돼? 부적법 말소해야 돼. 그러면 외웠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써먹으면 되는 거야. 이해해서. 내가 봐요. 무슨 말소? 자발적 말소. 적법이에요, 부적법? 적법. 그러면 회복 등기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발적 말소는 적법이죠. 그러면 회복 등기가 불가능이야. 근데 이걸 약간 어렵게 한번 내볼게요. 이제 자발적 말소가 불가능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좀 어렵게 봐봐요.
자, 이 지문이 나왔어요. 이거는 좀 어려운 지문이야. 말소회복 등기, 말소된 의지는 묻지 않는다. OX, X죠. 왜? 말소된 의지는 적법도 있고 부적법도 있거든. 부적법. 그러면 이 지문은 결론적으로 뭐다? X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옳게 본쳐봐요.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 읽어봐요. 부적법으로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올 때하고 또 요렇게 나올 때 봐봐요. 요렇게 나올 때는 또 형님들이 잘 풀어요. 자발적이라는 단어는 이제 자발적이라는 말소가 단어인데 그렇게 풀면 요 말소의 모든 원인에는 뭘 깔고 있어야 돼? 적법과 부적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지문은 X다 오다. X. 그래서 등기법이 한편으로 재미있으면서요. 사람은 또 그러니까 등기법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봐봐요.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요번에 그러면 봐봐요.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어. 일부는 안 돼. 그럼 5월달 박물관 모의고사 이거네. 다음 중. 자, 다음 중 이런 것 중에서 부기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5번에 전부 말소회복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그런 거는 완전 눈 감고도 먹어야 되는 눈 감고도. 눈 감고. 그러니까 자기가 루틴을 마련해서 틀을 마련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멸실회복 등기. 멸실회복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뭐가 멸실한 거예요? 등기부가. 근데 이거는 사실 거진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거 때문에. 여기 봐봐요. 아까 뭐라고 썼는지 봐봐요. 요거는 이제 등기부죠. 등기부는 무슨 등기예요? 전산 등기부. 전산 등기부죠.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파일을 보관해 놨잖아. 등기부 부부한 자료. 그러면 만약 불타더라도 가져와서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의 제도적 의의가 거진 상실이 됐습니다. 나와 안 나와? 그러면 결론적으로 멸실회복 등기는 뭐 정도만 잡아놔라? 개념 정도만 잡아놔라. 개념. 등기부가 전부 일부에 멸실했어. 자, 이번에 뭐하고 모의고사인지 한번 봐볼래요? 다음 중 등기 분류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잘 들어봐요. 등기 분류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1번 기입 등기, 2번 변경, 3번 경정, 4번 말소, 5번 부기 등기. 정답은 부기 등기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내용에 따른 분류라는 내용에 따른. 이번에 뭐하고는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법무사 또 문제고, 법무사 이미 출제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입변경. 봐봐요. 이렇게 나와야 돼. 지금 어느 정도 나와야 이걸 암기해줘야 되느냐 한번 봐봐요. 자, 봤죠? 기입등기 봤죠? 기입이라는 단어를 보면 내용에 따른 분류. 새롭다, 보전, 설정, 이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보다는 암기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럼 여기 봐봐요. 변경, 내용에 따른 분류, 일부의 후발적 사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이라는 거네. 이제 형식 봐봐요. 이것도 이해하면 돼. 이제 등기부 양식을 봐봐요. 자, 순위번호 몇 번? 1번. 1번 다음에 몇 번? 2번. 그렇죠? 1, 2, 3, 4로 나가는 형식.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주등기라는 거야. 주등기. 자, 2번 다음에 몇 번? 3번. 독립번호를 부착한다. 독립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4번. 그럼 새로운 번호를 부착한다. 신등기. 그래서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주된 등기가 되는 거네. 주된 등기. 그러면 주된 등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종된 등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셀 나누기 2칸 1-1. 여기 바로 부기 등기네. 1로 나가는 형식. 주등기. 다시 1로 나가는 형식. 부기 등기. 1로 나가는 방식. 방법, 그 다음에 주등기. 1-1 방법으로 하는 게 부기 등기. 그럼 봐봐요. 그래서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그러면 신등기인데, 그러면 주등기는 거기 옆에다 원칙이라고 써놔요. 주등기는 옆에다가 원칙. 원칙. 자, 그러면 부기 등기는 종된 등기로 써요. 애외. 자, 올해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꾸 이걸 써먹지를 못해서 그래요. 봐봐요. 자, 주등기는 뭐라고요? 언제? 부기등기는? 읽어봐요.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법률 규정. 그러면 부기등기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이 행간을 읽어내는 거죠. 이거 법률의 규정. 그래서 가능하다. 부기등기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봐봐요. 한매특약 등기, 부기등기라는 근거가 있어. 그래서 한매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특약, 약정, 합의, 부기등기라는 거야. 법률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기등기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부기등기는 별표 5개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효력입니다. 효력은 앞에 물권적 효력이죠. 그래서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 게 종국등기라 그러는 거야. 정음은 종국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본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본등기. 그럼 종국등기 효력, 그러면서 그러면 암기가 벌써 된다. 공부 다 된 사람은. 종국등기 효력 읽어봐요. 순위확정적 효력 읽어봐요. 물권 변동적 효력. 그 다음에 대항력. 그 다음에 추정력. 추정력은 한강편 써놓고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이거는 민법과 등기법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고. 자,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공신력, 불인정. 이게 바로 전국등기 효력이야. 전국등기 효력이에요. 근데 예비등기는 무슨 등기가 있어요? 가등기. 가등기는 별표가 5개야. 작년에 4문제 출제가 됐어. 4문제. 공시법에서 2문제. 그 다음 민법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 해가지고 가등기. 가등기가 안 나오면요. 출제 문제가 아니야. 출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가등기는. 그래서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는. 가등기는 그러면 무슨 등기? 예비등기. 그러면 25회 때 한번 가볼까요? 25회 때 민법으로 언정화 갑시다.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등기의 추정력에는 가등기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추정력은 전국 등기 효력이거든. 가등기는 무슨 등기? 예비등기거든. 그러면 가등기는 단지 뭐만 두면 돼? 순위만 보존하면 되나? 순위. 그러면 가등기는 물권적 효력이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한다라는 거야. 거기에서 민법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지문이죠. 가등기. 자, 그래서 이제 가등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이제 게시에 따라 물론 거꾸로 읽어봐요. 당사자가 게시하면 신청. 당사자가 게시하면 신청.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그럼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이 있네. 그러면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로 간다. 방문 신청. 집에서 신청한다. 전자 신청. 그럼 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네.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직접 가면 당사자 신청이죠. 제가 바빠요. 제3자를 시켜.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신청 나오네요. 그러면 대리인은 뭐에 의한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다. 그럼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파생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파생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 게시하면 뭐예요? 당사자 들으면 뭐다? 신청. 그렇죠. 당사자. 관공서가 게시하면 척탁. 2개 묶어. 그래서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원칙이. 자, 그러면 관공서가 게시하면 뭐라고? 척탁. 무슨 등기? 척탁 등기. 그럼 척탁 등기를 거꾸로 하면 등기 척탁. 엊그제 뭐예요? 엊그제인가 3일 전에 하니까 기등척촌 이래야 돼요. 그래서 봐봐요. 또 등기법에 가면 등기 지적파트에서 등기 촉탁 그러니까 탁청기등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에서 배우는 거고 이거는 등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봐봐요. 등기 촉탁 거꾸로 하니까 촉탁 등기. 그러면 촉탁 등기 거꾸로 하니까 등기 촉탁. 여기 봐봐요. 포락지. 포락지가 뭐예요? 하천부지화 되죠. 하천부지화 되면 어디서? 사실관계. 어디서 연락이가? 지적서 관청. 어디로? 등기소로. 그럼 무슨 촉탁이? 등기 촉탁이네. 포락지는 지적소 관청이죠. 특지만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촉탁 등기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외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원리만 기억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신청과 촉탁 등기는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이에요. 그러면 등기간 그러면 뭐예요? 직관. 등기가 나오면 뭐예요? 직관. 직관 등기.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직관 등기야. 법원이 게시해주면 뭐예요? 명령 등기야. 근데 명령 등기는 뭐가 붙어야 돼? 이신청. 2개 묶어요. 애라는 거야. 애외. 자, 직권 등기와 명령 등기. 애외야. 애외 그러면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직권 등기는 별표가 3개짜리야. 늘 출제가 돼. 늘 출제가 됩니다. 직권 등기는. 직권 등기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당사자가 게시하면 신청. 등기관이, 관공서가 게시해주면 촉탁.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직관.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 등기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봐봐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봅시다. 서재, 공통. 이렇게 나와야 돼. 지목 그러면 목도자. 면적하면 면장. 당사자,
신청. 그렇게. 그래서 시험장 가면 그렇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제 시간에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야. 면접하면 면장, 소유자, 소대장. 소유자는 권리적 측면, 사실 측면. 권리적 측면. 이번에 방문과 박스 문제, 다음 중 등기 촉탁서에서 제외되는 거. 신규 등록과 소유자 변동. 이거는 등기 촉탁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않는 거. 박스 문제, 박스 문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형님들이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어떤 걸 헷갈려 하느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기준을 한번 마련해 봐요. 자, 읽어봐요. 무슨 등기? 가압류. 그 밑에다 그러면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하나 써놔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자, 올해 뭐, 이것도 올해 나올 수 있죠.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가처분 등기가 시험에 줄 때 돼요. 자,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검전, 본능적으로 나와. 이거 보면 본능으로 나와요. 가압류,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검전, 이해 권리. 자기가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어 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본인이 돈을 꿔줘서, 제3자한테 돈을 꿔줘서, 1억을 꿔줘서, 돈 갚아, 안 갚아? 안 갚아.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꿔줘 돈을 안 갚아. 그럼 채무자 자산을 찾아야 돼, 안 찾아요? 찾아야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한다. 그때는 가압류. 금전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제가 이제 전세권 설정전으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요. 근데 주인이 전세금을 안 빼줘. 그때는 가압류, 가처분. 가처분을 하는 거지. 왜? 그때는 금전 이해에 걸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능으로 나와야 돼. 가압류는 이거 금전이구나. 가처분은 금전 이해에 걸리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거고. 근데 그러면 가압류,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에 걸리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는 그러면 봐봐요. 가압류 등기는 어디에서 해요? 법원이죠. 이의신청이 있어 없어? 이의신청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의신청이 붙어야 된다니까. 자, 법원이라도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이 있으면 명령등기지만 없으면 법원은 강공서야. 무슨 등기? 적탁등기라는 거야. 이게 이제 형님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법원이면 명령등기로 가면 안 돼요. 명령등기가 되려면 뭐가 액세서리가 있어야 돼? 이의신청이 있어야 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냥 법원은 강공서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법원이 해주는 건 뭐가 있어야 돼? 이의신청이 붙으면 무슨 등기? 명령등기라는 거. 없으면 법원은 강공서. 무슨 등기? 적탁등기. 경락 법원 강공서. 경락이죠. 경락 마사지 그러지 말고. 자, 경락은 법원이죠. 그건 강공서. 무슨 등기? 적탁등기. 갱매 개시 결정 등기. 법원이죠. 이의 신청이 있어 없어? 없네요. 그러니까 법원이니까 강공서. 무슨 등기? 적탁등기. 전압처분 압류 등기 어디에서 해? 세무서. 세무서 축침은 강공서. 무슨 등기? 적탁등기. 자, 그래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은 가압류, 가처분은 이건 촉탁등기야, 촉탁등기. 그러니까 법원이 해줄 때 이 신청이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그건 안 봐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신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원은 강공서, 무슨 등기? 촉탁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들어봐요. 가압류 말소는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가압류 말소는 촉탁 말소가 되는 거지. 촉탁 말소. 그럼 말소 등기는 몇 종류? 세 종류. 당사자 말소에서 신청 말소, 강공서, 적탁 말소, 등기관, 직각 말소, 명령 말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신청, 직관, 적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직관. 그렇죠. 직관 말소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의미.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근데 이제 형님들은 이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봐봐요. 이제 이건 한참 이해해야 돼.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 주거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임대차 종료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제가 뭐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그럼 법원에다 신청이다, 이의신청이다? 신청이죠. 왜? 임차인을 보호해주게. 만약에 임차인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임차인을 덜 보호해주거든.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받으면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 거야. 이의신청이 아니죠. 신청이죠. 그럼 법원은 강공서로 빠지네.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래서 시험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왜 촉탁이라는 것인지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돼. 누굴 보호하기 위하니까 임차인. 그래서 우리 형님들 호시탐탐 떨어뜨리려고 공략하고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명령 등기가 아니라 적탁 등기라는 거예요. 적탁 등기.
그러니까 이걸 완전 머릿속에 완전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아까처럼 지목 그러면 지목 그러면 걸리다 사실이다. 사실이니까 목도장 이렇게 나. 축척은 축도장, 서의자는 서대장 이렇게 딱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타, 등기관, 신권, 법원의 명령, 뭐가 붙어? 이신청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에 따른 분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줘야 이제 이걸 해야 그러면 저는 이제 요거하고 봐봐요. 요 등기부하고 저거하고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써먹어 주느냐, 이제 써먹어 주는 언제 직권 등기가 되고 언제 좀 본기 등기가 되고 언제 이제 써먹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요? 써먹어 주려면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어선 등기. 소유권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그러면 주등기 하라. 그래서 주등기는 거야. 만약에 여기 전세권이 붙었다. 전세권 이전 등기.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란 뭐예요? 부기 등기가 돼. 그럼 이전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돼. 자, 요게 숙지가 돼야 이제 머리가 탄력적으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요거는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지금 요거 부분하고 요 등기 분리만 외워주면 나머지는 뭐예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제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제 나머지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총설로 같이 돌아가요. 50페이지. 이제 하나씩 써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요 등기부를 배웠으니까 이제 써먹어 봐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게 부동산 등기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기록이. 이게 등기. 그러면 등기소, 등기하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구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렇죠? 표제부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요거는 권리.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제 관계. 왜 기록이야? 전산등기부니까. 전산등기부. 옛날에 종이등기부는 기재였거든. 기재. 종이등기부는 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타이핑을 치잖아. 그래서 기재가 뭐로 바뀐다? 기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여권을 전산등기부라고 그러죠. 요즘은 사랑은 연필로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뭘로 써요? 카카오톡으로 써요. 카톡으로 씁니다. 카톡으로 씁니다.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요. 무슨 재미로 사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해서. 자, 봐봐요. 등기소란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럼 기록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봐봐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봐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자, 등기를 접수를 했어.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를 이제 접수한 시점 가죠. 등기부의 기록이야. 기록 시점이 빨라요? 접수 시점이 빨라요? 접수 시점. 그러면 기록 시점이 느리죠. 그럼 과거의 등기 효력 시기는 기록 시기여서. 그러면 이 접수 시점까지 기록에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그래서 과거의 효력 발생 시기를 그래서 법을 개념해가지고 등기부에 기록하더라도 효과는 접수한 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접수한 기록하게 되면 요 기록에서 접수한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니까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법이 개정된 거야. 하도 말이 많아. 그러니까 요게 제일 문제점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해요? 요거보다 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야. 대학력 전입신고 학정일자. 학정일자는 오후 몇 시부터? 다음날 몇 시부터? 0시. 그럼 만약에 3시에 전입신고를 해서 학정일자 받았어요. 그럼 3시부터 12시까지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게 지금 문제점이자 어떻게 보호해 줄 건지 그게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우리 대학력은 언제 발생해? 물건의 인도와 전입신고죠. 전입신고가 바로 주민등록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한 시점부터 언제까지? 다음날 0시부터. 그럼 제가 0시에다 주민등록을 해서 3시, 1시에. 그럼 1시부터 몇 시까지? 0시까지. 그러면 주인이 봐봐요. 자, 우리 동사무소 은행이 몇 시까지 열려 있어? 4시까지 열려 있잖아. 그러면 은행 가서 주인이 건저당을 설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전입신고보다 먼저 효과가 발생한 것보다 먼저 효과가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 그러면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는 은행 문 닫기 직전까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도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봐봐요. 기록하니까 여기서 기록하니까 더군다나 등기 공신력까지 인정이 안 돼. 믿음을 줄 수도 없는데 하물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하니까 여기 봐봐요. 사기꾼이 되게. 그래서 법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등기 효력 발생 시는 기록한 때가 아니라 기록하면 어디로? 접수한 대로. 그럼 과거로 고소를 올라가서 뭐라 그래? 소급표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뭐가 발생한다? 소급표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거기 효력이 이제 별표가 3개짜리네. 자,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형광펜잖아요. 접수한 때로부터 뭐가 나타난다? 효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한 때다? 접수한 때. 그러니까 매년 계속적으로 출제된 게 요 지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볼래요? 그러면 3가지를 꼭 잡아놔야 되겠죠. 자, 그 밑에 이제 접수 시기. 자, 효력 발생 시기.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또 저번에도 지난달 코스에 또 어떤 분이 질문이 왔으니까 우리 한번 봐봐요. 자, 접수 시기가 뭐 할 때? 저장돼. 전산정보 처리에 저장되면, 처리 조직에 저장되면 접수 시기잖아. 저장돼. 그럼 읽어봐요. 접수 시기는? 저장할 때. 효력 발생 시기는? 자, 요 관계를 따져봐봐요. 요 관계를 봐봐요. 효력 발생 시기가 뭐 할 때? 접수할 때. 그럼 접수 시기가 어때? 접수 시기로 가봐요. 접수 시기가 뭐다? 저장될 때. 그럼 효력 시기는 전산정보 처리에 저장될 때 뭐 한 것으로? 접수한 것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봐. 요게 이쪽으로 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저장될 때네. 그러면 저장될 때가 바로 무슨? 효력 발생 시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따로 떼서 보면 안 돼. 저번에 이제 이게 국어 실력이에요. 여기 앉아 있어요. 2달 전에 여쭤본 사람이 2달 전은. 그러니까 요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그때, 기출문제 풀 때 질문한 거야. 선생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왜 선생님이 효력 발생 시기가 뭐 할 때라고 그래서 접수한 때. 그럼 접수 시기를 가니까 또 저장될 때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효력 발생 시기는 전산정보 처리가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맞잖아. 그렇죠? 요 관계. 그러니까 요 관계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접수 시기 뭐 할 때?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에 요 지문 다 나왔죠. 지문 자체가. 그래서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등기 기능입니다. 기능은 동그라미 쳐놓고 역할이라고 써놔요. 기능은 역할이라고 써놓고 별표 하나 써놔요. 요거는 하나 기초 중에 기초야. 많이 출제되면 지문으로 들어가서 5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기능 역할은. 요거는 이제, 자,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요거 지워도 되죠, 이제? 또 지우는 순간 싹, 말소되는 거 아니겠죠? 표제부 지우는 순간 싹 사라지면 안 돼요. 요 표제부 요 지운 거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럼 표제부 뭐예요? 표시번호. 또 다 까먹었네. 접수. 또 다 지워져 버렸네. 접수. 그러니까 접수, 그 다음에 서재 지번, 지목, 면접,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갖고는 소유권으로서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딱. 얼굴은 따로 할 필요 없어. 똑같으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뭐예요? 집이야. 자,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잖아. 그렇죠, 매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예요? 상속. 읽어봐요. 또 매매란다. 법률행위라니까. 매매는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자, 상속은 법률 규정이잖아.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법률행위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한 취득이 있네. 근데 우리 법률행위는 뭐라고 써놨느냐? 민법 186조에 등기하라 이렇게 써놨어.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 근데 우리 법률 규정은 몇 조예요? 187조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를 성립이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법률행위 186조는 뭐예요? 법률행위, 등기.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대한민국이 왜 뇌물이 많이 생겨요? 왜 뇌물이 많이 생겨요? 왜 공무원들 뇌물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자, 왜 그러세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 기준이 없어서 그래. 자, 그러면 딱 우리 공무원들은 뭐예요? 딱 뭐 뇌물 한 번 넣은 사람 기준이 있어요. 딱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 한번 마련해 봅시다. 기준을 마련해야 기준은 외워야 되고 기준을 외우다 보면 뭐라는 거예요? 암기할 게 없어진다라는 거야. 이거 봐요. 저 법률행위라 그래요. 어사표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어사. 그러면 민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란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영어는 그러면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은 뭐예요? 읽어봐요. 당사자 의사표시를 기준하네.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규정이 되는 거네. 그럼 암기할 게 없어져 버렸네 이제.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 다음 단계는 자기가 이제 영어는 외워야 돼.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간다? 186조. 없으면 187조로 가요. 그러면 정의요.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주잖아. 그럼 정의는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정의는 몇 조로 가? 186조로 간다. 자, 그러면 경매는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그러니까 몇 조로 가? 187조. 그럼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해 안 해? 해. 그럼 물건 변동 시점은 경락대금 완납시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187조는 물건 변동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물건 변동 시점이. 자, 그러면 수용은 몇 조로 가? 187조. 그러면 물건 변동 시점은 바로 수용시 이렇게 되는 거네. 수용시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상속은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몇 조로 가요? 187조. 단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상속의 물건 변동은 아버지 사망시 비상시. 얼마나?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판결이 이제 논점이 되는데 아무 생각 없더라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다. 그럼 셋 중에서 당사자 의사표시 없는 판결이 뭘까요? 형성이자. 형성은 법원에서 형성해 주잖아.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로 간다? 187조. 그러면 나머지 정 안 되겠으면 그렇게라도 해올까요? 근데 이행 판결은 외울 필요도 없어.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는데 당사자가 이행을 안 하니까 법원에 가서 이행 판결을 받잖아. 그럼 이행 판결은 몇 조다? 186조. 그죠? 그러면 그 문제 나갑니다. 이행 판결에 등기원 일자는 확정 판결시다. 어때? X. 이행 판결은 법률행위 시가 바로 등기원 일자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확인 판결은 그러면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요. 당사자가 그러면 당사자가 의사표시가 있는데 법원 가서 유연지 무연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면 확인 판결은 몇 조다? 186조가 된다니까. 확인 판결은.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 근데 형성 판결의 시험 범위는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딱 하나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몇 조다? 187조야. 그럼 작년에 민법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그게 출제가 돼. 그러니까 가만히 헷갈리면 그렇게라도 해놔야 돼요. 그러면 187조 판결은 뭐예요? 바로 형성 판결이죠. 물건 변동 시점은 방망이 땅땅땅 3번 확정 판결시. 이게 등기원 일자가 되는 거네. 그러면 생각을 하면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하나 딱 외워놓으면 딱 하나 외울 게 하나가 있어. 딱 하나 외울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예요. 점유 취득시효는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187조의 유일한 A조항. 뭐자? 점유 취득시효. 요거 하나밖에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나머지 6조 7조를 모른다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모르는 거냐? 개념을 모르는 거다. 결론은. 읽어봐요. 부정성 몇 조? 부정성 186조 7조. 그럼 부정성의 개념을 모르는 거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부정성은 몇 조? 187조. 그러니까 6조 7조 관계는 모르는 게 아니라 부정성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럼 혼동은 6조에 7조에? 7조. 혼동은 뭐예요? 혼동은 두 개가 일심동체로 해서 하나로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뭐다? 혼동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개념을 모른다라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포괄유정. 포괄유정은 뭐예요? 몇 조예요? 187조죠. 왜 187조?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어. 요거는. 자, 그러면 특정 유정은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있어. 아버지가 뭐야? 너 저기 언제 있는 아파트 한 채 주마. 이게 특정 유정이거든. 어머 좋아요. 그렇다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그러면 특정 유정은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유정? 특정 유정.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러면 6조인지 7조인지를 외운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개념을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특정 유정은 몇 조다? 186조. 포괄 유정은 187조. 올해 출제 예상되는 거. 포괄 유정은 등기와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하나만 외우면 돼. 두 개만 외우면 되겠네. 그러면 6조와 기준 경기는 뭐예요? 당사자 의사 표시. 이거 있으면 6조, 없으면 7조. 그러면 여기에 대한 A가 점유, 취득시효. 나머지는 이제 이해라는 거야. 이제 이해. 이 틀은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워야 된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이론은 이제 끝나야 되겠네요. 자, 임차권은 채권, 물건? 채권이죠.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하죠. 근데 하늘에 뭐가 내려? 하늘에 등기가 내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등기가 내리면 성질이 변형이 돼. 물건화 돼버려.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 물건화 되는 거. 채권, 상대권, 물건, 전대권.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맞았냐?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발생. 자, 그럼 봐봐요. 물건하고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겨? 물건하고 채권이 싸우면. 자, 물건하고 싸우면 선순위 물건이 우선하죠.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원칙적으로 물건이 우선하죠.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어때? X. 대항력을 갖춘 등 임차권은 등 물건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건이 뭐 되겠죠? 채권이 물건화되면 개기는 힘. 무슨力이다?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항력.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임차권에서 임차인이 약자의 강자야. 약자를 보호해주는 게 뭐예요? 등기를 갖춰주면 강자가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전속기간을 확보해주면 되라는 거. 그래서 전속기간이라든지 대항력을 확보해주는 거.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임차권에 뭐예요? 물건하라는 말이 그래서 따라는 거야. 전속기간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대항력을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물건화되는 거. 자, 이때 등기는 개기는 힘. 맞았냐? 대항력이 발생. 자, 그러면 등기 기능은 몇 개? 1, 2, 3. 여기서 기본은 186조지만 각각의 등기 역할들이 하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3개 이제 정리하고 우리 잠시 쉬고 또 기출문제를 또 풀어봐야죠. 자, 허력 발생 요건 그러면 민법 186조 형광펜 다 끊어고. 처분 요건 그러면 민법 187조 이제 틀 마련해 놓고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지와 처분 요건지의 기준은 당사자 의사 표시 가운데 딱 써놓으면 되겠죠.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간다? 186조 없으면 187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잡고 가는 거는 판결이죠. 187조에서 판결 찾았어요? 판결, 형광펜 딱 쳐놓고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을 지칭하는 거야. 그래서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형성 판결에서 대표적인 A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거야.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항요건주의 등기 그러면 5개가 있어요. 5개. 5개 시험 범위 한도에서는 5개가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임의적 기록상 찾았어요? 예, 형광펜 쳐놓고 마무리. 판매권, 임차권, 신탁계약 4개 딱딱. 하나 모자라니까 하나만 더 채워놓으면 되겠네. 뭐다? 채권, 담보권 이렇게. 채권, 담보권. 그러면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채권, 담보권은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맞았냐? 대항력이 생. 올해 여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임의적 기록상. 올해 임의적 기록상은 따로 독자적 문제로 출제를 할 가능성이 커요. 강론 파트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요 틀은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요 틀은 등기부라는 틀하고, 그 다음에 등기의 분류. 요거는 무조건 해놓고, 그러면 이제 186조와 7조의 기준은 그거 안겨놔야죠.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몇 조? 116조, 1점은 7조. 여기에 대해서 예의 조건이 점유, 취득시효. 다음 주에 징글징글하게 볼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뭐가 있다? 대항력건지,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뭐야? 채권, 담보권. 요 정도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요 정도는 한번 숙지해놔라.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마음을 되짚어봐요. 나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그거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기출 천재를 문제 한번 더 점검해봐야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